조금만 빨라져도 심장이 폭주한 것처럼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한다고요. 숨은 괜찮은데 내 시계에서는 심박수가 높다고 소리를 지른다고요. 저도 그랬어요. 정확히는 지금도 그래요. 러닝을 막 시작한 사람도 몇 년째 달리고 있는 사람도 이 문제를 겪고 있어요. 시계가 고장난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아니요. 사실은 몸이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신호예요. 숨이 차고 심장이 미친 듯 뛰는 건 운동 부족뿐만 아니라 호흡, 근육 긴장, 그리고 잘못된 습관의 결과일 때가 더 많습니다. 저도 처음엔 걷기보다 살짝 빠른 속도만 돼도 금방 심박수가 160, 170 bpm을 넘어갔었죠. 강아지하고 산책을 나가서 조금만 따라다니다 보면 최대 심박수가 150 bpm까지 올라가기도 했고요. 그런데 최근에 허리를 다치고 나서는 천천히 뛰는 것도 좀 무서워지더라고요. 재활을 좀 하고 나서 천천히 달리려고 보폭을 조금 줄이고 팔과 어깨 힘을 빼는 것부터 시작을 했더니 단 2가지만 바꿨을 뿐인데 같은 코스에서 심박수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지금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연습 3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복잡한 계산도 없고 복잡한 이론도 없이 몸이 다시 편안함을 기억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영상 끝에는 이번 주부터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한 주 루틴표도 드릴게요. 심장이 폭주하지 않는 러닝,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러닝을 계속하는데도 몸은 가벼워지지 않고 어느 날부터 러닝이 회복이 아니라 소모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운동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면 개운함보다 원인 모를 한기가 돌고 다음날 아침엔 다리가 무겁고 허리는 뻐근합니다. 내가 약해서 그렇겠지, 조금 체력이 붙으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스스로를 달래고 안심시키며 방치한 지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가더라고요. 사실 많은 경우 문제는 체력 부족이 아니라 운동 습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기록을 올리려는 마음으로 보폭을 키우고 상체에 힘이 들어가고 오늘도 한번 1개까지 뛰어보자고 마음속으로 외치며 매번 강도 높은 러닝으로 운동하려고 할 때 그때마다 우리의 심장은 그럼 나는 더 빨리 뛸게 라고 폭주하는 법을 같이 배웁니다. 그게 반복되면 신체는 효율이 아니라 비상 모드에 익숙해지고 러닝은 하면 할수록 피로만을 남기죠. 이 지점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러닝을 통해 여러분이 진짜 얻고 싶은 건 뭔가요? 더 빠른 10K? 새로운 기록? 그것도 좋죠.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결국 오래 꾸준히 다치지 않고 달리고 싶은 것은 아닐까요? 숨이 편안하고 뛴 다음 날엔 몸이 가볍고 일상이 더 맑아지는 그 상태.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여러분은 다음 4가지를 얻게 되실 거예요. 같은 페이스에서 심박수를 10에서 20 bpm 정도 낮추는 것, 장거리 달리기에 대한 내구성을 키우는 것, 회복 탄력성을 개선하는 것, 마지막으로 4번째, 부상 없이 꾸준히 달리는 법. 이런 이점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력, 유연성, 충분한 수면과 영양 섭취. 하지만 심장을 효율화하고 기초 엔진을 세우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존투 트레이닝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존투 러닝은 간단히 말해 심장이 편안한 구간에서 달리는 훈련입니다. 심박수를 전체 능력의 60에서 70%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숨이 차지 않는 속도로 꾸준히 달리는 방식이죠. 느리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심장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존투 구간에서 반복적으로 달리면 세포의 에너지 공장으로 불리는 미토콘드리아가 늘어나고 근육이 산소를 훨씬 효율적으로 쓰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같은 속도에서도 심박수가 낮아지는 이유예요. 세계적인 트라이애슬론 코치 패턴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한 심장은 빠르게 뛰는 심장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뛰는 심장이다. 뚜르드 프랑스 우승자 타데이 포가차르 선수도 존투 트레이닝을 상당히 오랜 기간 해왔다고 하죠. 그리고 마라톤 세계 기록 보유자 엘리우드 킵초게 역시 전체 훈련의 70에서 80%는 존투 강도로 유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강도 훈련 구간은 20%뿐이죠. 물론 이런 세계적인 선수들에게 존투 트레이닝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일반 러너들에게는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바로 이렇게 느리게 달리면서 만들어진 체력이 오히려 더 빠르게 뛰게 해준다는 사실이죠. 결국 존투 러닝은 느리게 달리는 연습이라기보다 더 강력해진 체력을 키워내기 위한 안전한 러닝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존투 러닝 시작해 볼까요? 좋은 건 알겠는데 막상 달리기 시작하면 심박수가 금방 올라가 버리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은 너무도 다른 이야기일 뿐입니다. 존투 구간에서 러닝을 하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이 정도 속도면 그냥 걷는 게 낫지 않나? 그런 답답함이 상당히 빠르게 찾아옵니다. 심박을 낮추려고 천천히 뛰다 보면 옆에서 걷는 사람보다도 느릴 때가 있어요. 괜히 부끄럽기도 하죠. 저도 그랬어요. 느리게 달리는 게 이렇게 어려웠나 싶고 쉬운 운동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존투 구간으로 가는 문턱을 낮추기 위해 3가지 정도를 유의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숫자를 맞추기보다 감각을 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보폭을 줄이면 지면을 차는 충격이 줄어들고 허리와 무릎의 부담이 감소됩니다. 어깨, 목, 손에 들어간 불필요한 힘을 풀게 되면 자연스럽게 릴렉스 되면서 호흡이 길어지고 심박도 안정됩니다. 시계를 보면서 심박을 체크하고 호흡에 너무 신경을 쓰면 오히려 호흡이 흐트러지고 리듬이 깨져버리더라고요. 그 대신 이렇게 점검해 보세요. 지금 내 턱과 내 어깨가 편한가? 내 종아리에 너무 많이 긴장이 되어 있지는 않나? 힘이 풀리면 긴장감도 낮아지면서 심박수도 따라서 진정됩니다. 첫 10분은 반드시 아주 느린 조깅으로 워밍업을 해주세요. 오랜만에 운동하러 가면 이미 마음이 들떠 있어서 바로 달리고 싶죠. 하지만 머리와 달리 몸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이 갑작스러운 속도 변화에 놀라서 폭주하게 됩니다. 첫 10분은 걷기를 2분에서 3분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느린 조깅으로 채워주세요. 이 짧은 준비 구간이 심장을 보호하는 예열 구간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러닝 전 스트레칭을 하지 않아도 몸이 러닝을 위해 자연스럽게 준비가 됩니다. 호흡을 조절하려고 하지 말고 흘려보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2번 들이쉬고 3번 내쉰다. 이렇게 정해놓고 신경을 써서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규칙을 지키려 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호흡의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호흡을 의식할수록 상체가 굳고 산소 소모가 늘어요. 숨은 잡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라 생각하세요. 리듬을 타고 그냥 숨이 드나들게 두세요. 이 3가지만 실천해도 완벽한 존투가 아니더라도 내 몸이 존투의 감각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 같은 코스에서 심박이 10에서 15 정도까지는 낮아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단순히 속도를 줄였기 때문이 아니라 몸이 효율적으로 변했기 때문이죠. 저도 처음엔 느린 조깅을 하지는 않았어요. 저 스스로 조거가 아니라 러너라고 생각해 왔거든요. 하지만 지난번 치악산 트레일러닝 대회 이후에 허리 디스크가 찢어지면서 달리기는커녕 걷기도 힘든 몇 주를 보냈습니다. 병원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치료에 집중했어요. 정말 너무 아팠거든요. 치료를 받으면서 깊게 고민해 봤습니다. 10K 정도만 뛰는데도 왜 매번 아팠던 걸까? 이번에는 왜 디스크가 찢어질 정도로 심하게 돼버린 걸까? 그러면서 이런 결론에 도달했죠. 나는 10년 동안 빨리 그리고 지칠 때까지 달리는 것만 러닝이라고 생각을 해왔고 오래 달리고 편안하게 달리는 법을 배우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회복하는 동안 공부를 많이 했고 최근에는 천천히 달리면서 슬로우 조깅, 존투 러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답답했어요. 하지만 앞에 3가지 습관들을 적용하면서 한두 주쯤 지났을 때 같은 코스를 비슷한 시간으로 달리는데 심박이 10에서 15 정도는 낮아졌고 러닝 후에 느껴지던 한기와 피로감이 사라졌습니다. 다음날에 허리나 발목이 아프지 않아서 일상생활에 무리도 없었고 매일매일 오늘도 달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기록보다 지속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의 러닝은 소모가 아닌 제대로 된 회복의 시간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제가 약속했던 한 주간의 루틴을 소개해 드릴게요. 아주 완성된 루틴은 아닐 수 있어요. 저도 아직 공부하는 중이거든요. 혹시 더 좋은 루틴이 있다면 댓글로 추천해 주세요. 제가 그대로 해보고 후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월요일은 조금 피로합니다. 그래서 휴식과 함께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에 예열을 해주고요. 화요일 저녁에는 30분에서 40분 정도의 느린 속도의 조깅을 하는데 대화가 가능한 속도의 슬로우 조깅을 해줍니다. 수요일 저녁엔 걷기 40분, 그리고 슬로우 조깅 20분, 그 이후에 쿨다운 스트레칭을 10분 정도 해주고요. 목요일 저녁에는 러닝을 45분을 하는데 워밍업 10분을 포함해서 45분 정도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쿨다운 스트레칭을 해주고요. 금요일에는 휴식을 취해줍니다. 토요일은 평일에 하지 못했던 조금 헤비한 러닝을 해주려고 하는데요. 60분 이상 느리지만 끊기지 않는 지속주를 하려고 합니다. 가능한 수준까지만 진행해 주셔도 좋고요. 저는 90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20분 걷기, 15분 느린 조깅, 그리고 10분 걷기. 회복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몸이 계속 깨어있게 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의 한 주간의 루틴을 2주만 해보세요. 어느 날 달리다 문득 내 몸이 달라졌다라는 순간이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은 저보다 더 뛰어난 러너이실 테니까 심장이 폭주하던 속도에서도 호흡이 더 편안해지고 몸이 덜 지치는 걸 저보다도 훨씬 더 빨리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존투 러닝이 너무 어렵다. 존투 구간을 유지하기 위해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존투 트레이닝은 훈련 방법의 하나일 뿐이에요. 존투로 무조건 해야 한다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는 마세요. 중요한 건 오히려 내 몸의 신호를 알아가는 연습이 더 중요합니다. 빠르게 달리는 건 그 이후에 언제라도 할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록보다는 나를 알 수 있는 리듬을 찾아보세요. 빠르게 달리기보다 더 편안하고 오래 달릴 수 있을 때 진짜 러너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다치고 나서야 깨닫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심장이 폭주하지 않게 조금만 천천히 달려보세요.